환자가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되었으면은 감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시보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딴 소리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한방맥스TV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1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부 의사선생님들께서 한의학을 비난하는데 본인들의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고 계시죠. 우리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의 응원하기 위한 그런 활동은 전혀 일말에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이권, 그리고 본인들의 이권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한의학 비난하는지를 왜 거기에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하시는지 한번 제가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그런 집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한의학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난리실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처음에는 의료 일원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도상으로 의료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된 것이냐? 자, 1900년대에 의사라는 면허증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냥 아무나 치료할 수 있었어요. 침을 놓는다거나, 당시에는 미비한 수준이지만 다 이미 수술 같은 거 옛날에도 있었죠. 수술이 됐든 뭐가 됐든 제한이 없었습니다.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그냥 했었던 거죠. 그것의 시작이 1900년도니까 실제로 이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1913년 일제강점기 때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한의학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의사, 그리고 의생, 이렇게 이때부터 이원화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의생은 한의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사라는, 한의사라는, 한방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폄하하기 위해서죠. 이 단어 자체가 더 낮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양의 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의사, 그리고 우리 전통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의생, 이런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의생의 새로운 면을 중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은 의생 선생님들이 은퇴하게 되면 점점 그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멸시킬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없어졌고요. 자, 재밌는 것은 1945년도에 해방이 됩니다. 이때 해방이 되면서 의생 숫자가 의사랑 비교해서 2대 8이었었는데 이 막판에는 점점 은퇴를 하셔서 마지막에는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 의료계 전체에서 15% 정도에 해당했다고 해요. 사실상 얼마나 규모가 작아졌는지가 이때 확인이 되죠. 자, 이 상황에서 1951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와 그리고 한의사를 나누는 의료 시스템이 정착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때 비율이 8.5, 1.5, 요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상대적으로 한의사 숫자는 부족하고 의학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주먹구구 시기였습니다. 이 제대로 시스템이 올바르게 정착되지 않았던 거죠.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오게 된 서양의 의사, 그리고 의사를 비롯해서 그 보조해주는 간호사 선생님 비롯해서 각종 보건의료 직종들이 있죠. 그런 보건의료 시스템이 이때 다 정착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별도로 한의사를 그냥 추가해 버려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한의학, 그리고 한방의료를 사용하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진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료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래요. 자, 북한은 서의, 동의. 자, 중국, 대만은 중의, 서의, 중서의.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진단기기, 그들이 사용하는 의술에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제한도 없고. 그리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일본은 우리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만 있고, 역시 의사도 한약, 침 다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한방 전문의가 그냥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 전체 한의사 중에서, 전체 일본 의사 중에서 98%가 한약 사용을 실제로 해보았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분들이 좋아하는 미국. 미국은 어떻게 하냐? 의사가 역시 필요하면 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용하느냐? 미국 암센터에 있는 암 환자분들 중에서 73%가 침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술의 수준이 어땠는지는 차치하고 일단 사용한다. 누가 하냐? 의사가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만 이런 독특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존에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원래 의료가 원래 일원화였는데 갑자기 이원화 되게 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은 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체열을 한다거나 주사를 놓는 거, 수학을 놓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은 다시 그 업무 중에서 간호조무사 선생님에게 다시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지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받으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간호조무사 선생님이나 주사를 놓는다거나 체열을 한다거나 수액을 놓는다거나 이런 보조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다 의료법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도움을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업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보건의료 직종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의사 면허가 있으면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의사를 그냥 얹어버려서 한의사는 간호조무사, 간호사를 비롯해서 나머지 보건의료 직종 중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약사만 처방전을 통해서 이런 한약을 처방해달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적극적인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이 침을 놓는다거나 약침을 놓는다거나 할 때 그것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는 어떠냐?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의료,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의사가 한의사는 침과 한약을 사용했었고 의사는 그 당시에 청진기 간단한 주사 정도로 사용했었는데 자,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었냐? 한의사는 추나와 약침을 옛날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의사는 수액, 약, 엑스레이, 각종 검사들, 혈액 검사, CT, MRI 너무나 우리 많이 하죠. 이런 각종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추가가 됐는데 한의사는 이런 것이 추가가 안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이원화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법상 진단, 우리 상병이 있죠. 암이다, 염좌다, 각종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파열됐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그런 질환을 진단하는데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그 진단 검사를 한의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자, 한의원에서 한의사 선생님께서 한의학적 진단 방법을 통해서 허리에 이것은 디스크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침을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진단서에 진단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의료법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환자분들이 신뢰를 못하죠. 진단은 내릴 수 있지만 우리 대중들은 검사를 원하는데 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반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진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이 병에 맞는 침을 놔줄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진단을 한 것을 한의사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진단하는 과정에 이런 진단 기기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 권한이 한의사에게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어느 쪽에 가도 서로 협력되지 않는, 서로 소통되지 않는 것을 그런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실질적인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자, 병원에서 진통제, 항생제, 감기약, 다이어트약, 정신건강과약, 주사, 다양한 질환의 치료들, 처방, 그다음 처치들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환자분들은, 그리고 저희 의사나 한의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것과,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또 이런 목적으로 약들을 또 주시죠. 이런 것들이 과연 같은 것인가? 이런 곤란함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의료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개인이 공부한 거 말고 의료법상으로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의사와 한의사를 양쪽 다 면허를 따고 있는 그런 분들만 면허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서로 그냥 각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한의사는 양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네, 의사는 네, 한의학을 공부해야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네, 나는 공부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면허에 해당하는 의료만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게 서로 호환될 수 없는 이런 불편감을 현재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의사의 지시가 있다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주사도 놓고 체열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한의사의 지시를 받으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네, 기본 제도를 선보지 않고 그냥 한의사를 그냥 강제로 그냥 넣어버린 거죠. 강제라기보다는 그냥 네, 얹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네, 주사, 약침이라고 하죠. 주사 네, 사용할 수 없고 네, 침 넣는 거 여기에 침 놔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 간호사 선생님이나 간호조무사 선생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만 할 수 있다. 네, 옆에서 잡아주는 거,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네,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네, 이런 네, 한의학과 네, 의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의료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네,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면은 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23년도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의원에 오는 네, 전부 답니다.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현대의학의 치료에 네,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 네, 현대의학의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또는 미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의원을 오시게 돼요. 네, 가지 않고 한의원을 먼저 오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의학으로 이런 환자가 치료가 됐어요. 이것은 어떤 일이냐? 네, 감사한 일이죠. 환자분이 어떤 치료를 해서 나았다. 그러면 좋죠. 내가 치료를 하지 못했더라도 네, 본인이 스스로 또는 다른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네, 실전에서는 그렇게 감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계는 네, 본인이 치료가 안 되면 네, 본인의 지시를 했든 안 했든 환자분들은 한의학 쪽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러면 한의계 네,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이렇게 짧은 치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짧은 치료를 하시죠. 길면 5분, 짧으면 3분 정도의 진료를 하시는데 이 정도의 진료로 치료가 되는 네, 경증 환자를 볼 일이 없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네, 수개월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중증이 돼야 오시죠. 뭐 허리가 아픈 지 6개월이 되었다. 네, 발가락이 저린 지 10년 되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네, 지불 가능한 병원비를 다 사용하고 오십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 자, 낫게만 하면은 금액에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마다 각 질환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네, 본인의 자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지불의 의지가 있는 금액이 있으세요. 그런 금액을 이미 다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의원을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의계는 네, 대부분 망하고 있죠. 네, 경증의 환자가 볼 수가 없고 중증의 환자를 보는데 그 중증의 환자는 치료비를 이미 다 쓰고 있어서 치료비를 올바르게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의 환자만 보기 때문에 너무나 임상 실력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망하고 있다거나 또는 아주 적은 비용과 엄청난 임상 실력을 보유해서 살아남고 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료계 상황은 앞에 설명한 것 같고 한의계 상황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설명한 것처럼 네, 대부분 병원을 갔다가 그 다음에 한의원을 오시게 되죠. 자, 재밌는 것은 네, 한의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네, 현대의학의 완전성을 부정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돼요. 이런 제도의 문제적으로 봐서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분들은 치료가 안 되면 항상 뭐 환자 탓, 그 다음에 확률 탓, 원래 90%가 나야 되는데 네가 이상한 10%에 들어서 안 나는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가 매우 많죠. 네, 이런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불편해 하는데 이것은 불편할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네, 어떤 의술도 네, 모든 환자를 고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술을 실천한 다음에 실현을 시킨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의사, 다른 병원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학은 완전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매우 불편하시게 됩니다. 자, 일부 네, 성숙하지 못한 의사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있어요. 자, 이분들은 이 대전제 이것을 아주 뼛속 깊이 알고 계십니다. 자, 현대의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네, 치료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고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문제는 잘못되게 확대하는 것이 문제겠죠. 갑자기 다른 모든 치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르게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네가 그냥 나는 거고 뭐 플라시보다라는 이런 류의 단어를 사용하시죠. 그냥 낫는 것이고 그것은 치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일부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한의학으로 치료가 된다. 그런 환자가 존재한다.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실제로 들으시죠. 왜냐면 오랜만에 오셨던 분들이 치료가 안 돼서 더 이상은 어렵다라고 해서 환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다른 데가 아파서 오랜만에 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한의원에서 침 맞고 나왔다, 한약 먹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 존재 자체를 일부 의사 선생님들께서 불편해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일부가 하는 것 말고 어느 곳이나 다 있는 것이지만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의료계에 문제들이 있죠. 어느 집단이나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한의학을 타겟팅해서 마녀 사냥으로 이용해서 본인들의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죠. 본인들의 문제를 발생하기 전에 그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현재 23년도에 우리나라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필수 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서 그 원인의 가장 큰 것은 비필수 의료에 너무 많은 수가가 배정돼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언급하면 의사들끼리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한의학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에 파탄 난 이유는 한의학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고로 한의학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1%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파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업도 하십니다. 이렇게 본인들 내부의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것을 외부로 발설함으로써 계속 한의학을 비난하고 싶은 이런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자, 의사 선생님들께서 한의학을 불편해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고, 왜냐? 현대의학에서 되지 않는 것을 지금 현재 한의사들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내부의 문제를 어디로 돌리고 싶은데 가장 만만하죠. 그 만만한 한의사를 타겟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까? 외국처럼 하면 되죠. 미국처럼 하면 됩니다. 또는 일본처럼 하든가 중국처럼 하든가 그냥 다른 나라처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누지 말고, 나누는데 초점 갖지 말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그냥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왜냐? 지금 이렇게 나눈 의료를 이원화시킨 장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나눈 목적 자체가 그냥 없었어요. 그냥 한의사를 그냥 살리기 위해서 해방된 이후에 그냥 한의사란 제도를 그냥 부활시켜서 의사 제도와 한의사 제도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없는데 유지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를 가능하면 일원화해서 환자분들도 불편하고 의사 한의사들도 더 이상 밥그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전혀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일원화를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단기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의사 숫자가 증가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매우 부족하죠. 그렇다면 의사가 충분해지면은 아무래도 일시적으로는 의사들의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한의사들의 임금은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둘의 임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반대를 해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OECD 평균 의사 숫자가 0.4배밖에 되지 않아서 의사들을 증원하자고 하면 우리 국민분들 알고 계시죠? 의사 선생님들은 바로 파업해버립니다. 전혀 진료를 하지 않아요. 수술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년 기준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임금 차이가 이 정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1이라고 하면 한의사가 0.5도 안 됩니다. 한의사 2명이 일해도 의사 1명 일하는 것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의료 직종 20종 중에서 임금 상승률 1위가 누구냐? 임금도 1위, 임금 상승률도 1위는 의사, 그리고 가장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각종 검사할 수 없고,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건강검진도 못하고, 코로나 검사도 못하고, 간호사 선생님, 간호조무사 선생님은 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못하고, 백신도 사용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1%이기 때문에 그 둘을 절대 합칠 수 없다. 부분적으로도 뭐 통일시키는 거 이런 거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파업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과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참 시대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90년도 이전에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수입이 의사 선생님들 수입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 60대, 70대 의사 선생님들보다 한의사 선생님들의 수입이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대 한의대나 또는 의대를 진학하셨던 선생님들은 지금 40, 50대 가장 잘 나가시는 분들이죠. 자, 그분들이 입시를 하실 때 의대를 갈까 한의대를 갈까 고민했던 그 시절에는 서울대 의대와 경희대 한의대 입결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리고 인서울 의대와 지방 한의대 입결이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40대, 50대 요 정도 분들이 의사냐 한의사냐를 결정하던 그 시절에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해결 방안들을 실현하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시대는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0년대 들어와서는 서울에 있는 의대 다 가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의대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입결이 한의대가 붙게 돼요. 그리고 임금 차이 너무 많이 나죠. 그리고 임금 제일 높고 임금 상승률 제일 높은 것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제일 낮은 것이 한의사고요. 자, 이런 시대의 흐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실현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우리 전체 국민에게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해결책은 존재하지만 실전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뭐 30년 후에 4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이 다음 세대들이 또 결정할 일이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의학을 비난하고 싶어서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의사 선생님들께 환자가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되었으면은 감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시보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딴 소리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의학은 무결하지 않습니다. 치료 100%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고치지 못한 환자를 고쳤다는 것을 불편해하실 필요 전혀 없다. 그냥 감사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